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7만 9천 원에 10%. 27만 9천 원에 10%. 아마 최근에 지난주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맞으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혹시 네이버를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로 좀 매수하셨어요?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해서 네. 처음으로 매수를 해봤거든요. 아, 이전에는 네이버 거래 안 해보셨고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네이버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잠깐 쉬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이가람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사실 이게 엄청나게 좀 기어가다가 진짜 오랜만에 좀 올라오나 싶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지금 못 넘어가던 자리가 항상 24만 대가 있었는데 24만 원을 정말 몇 년 만에 넘어간 거거든요. 23년부터 해서 못 넘어가던 자리가 24만 대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오랜만에 넘어갔다. 근데 이거를 차분히 하나하나 밟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게 그 단점인 거거든요. 결국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요 못 뚫던 자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려가다 하더라도 24만 원대 자리에는 크게 이탈되지 않고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인사 쪽으로도 네이버 관련된 사람들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 지금 약간 코인 쪽이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가 가지고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들, 결국 뭔가 화폐와 관련된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또 추세가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네이버의 본질 중에 하나였었던 뭐 광고도 있고 실적적인 것들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또 스마트팜 쪽에서 지금 수수료 자체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더 올라갈 걸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결국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되기 전에는 원래 AI 쪽으로 밀고 가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AI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 근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잘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물음표는 있습니다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지금 하려는 분위기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흐름들을 결국은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본다면 결국 그 안에서의 사업자는 결국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은 사실 요 매수 타점이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전 이거는 들어가서 약간 물려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깊은 게 AI와 스테이블코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올해에 뭔가가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재료에도 못 가가 되면 진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못 뚫었던 거 뚫을 만큼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결국 다시 저는 올라갈 걸로 봐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홀딩 관점에서 보시다가 비중을 한번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요. 이제 매수세 들어오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가 돌릴 때가 나타날 겁니다. 그 돌리는 순간에 비중을 한 번 더 넣으시면 단가 내려오고 수익권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30만 원도 한번 올해에 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연말까지 좀 가져가 보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 갖고 계신데 한 20, 맥스 20까지?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담았던 분량만큼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로 평단을 좀 낮춰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뭐 AI 국가대표다 뭐다 해서 지금 이번 달에 모멘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기다려 보시고 대응도 잘 하셔서 수익도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32,500원에
15%입니다. 네, 32,500원에 15%.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네. 32,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매수하신 시기가 최근이신가요? 한 20일 정도 됐어요. 20일 정도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네이버 이야기를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사실 거기에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박철순 대표 연결해서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6월 한 18일 정도경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만약에 비중을 실으셨으면 네. 좀 아쉽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사실 지수가 조금 받쳐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컴퓨터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어서 일단 저는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32,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수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기대감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7,000원 정도 선, 요 구간에서 지지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그래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더 늘리신 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만 그러면 오면은 일단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보다도 위로 해서 한 3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가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기대감만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적이 받침이 되고 실제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기업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컴퓨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실 뭐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죠. 130억 원, 140억 원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50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작년 실적을 바라보시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좀 더 베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또 정부가 AI 또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표 종목인 한국컴퓨터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 사업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27,000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일단 현금화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35,000원 또는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전략까지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지금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나 유튜브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유튜브 저희 매일경제TV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04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가 39,900원이에요. 제가 일봉으로 보면 39,900원, 월봉으로 빼야 2017년대 가격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그 전 훨씬 시절에 전이죠. 매수다 예, 가신 것 같네요. 훨씬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10%이십니다. 저한테 이제 따로 물어봐 주신 건 코멘트가 있어요. 이게 추가 매수할까요가 아니고요. 추가 매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좀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뭔가 마음속에 답은 정해놓고 물어보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치를 물어봤으니. 네, 가치를 물어봤어요.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도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다른 답이 나올까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럴 근데 수도 있어요. 뭔가 기대감을 가져 본다라고 한다면 추경을 하게 됐을 때 맞아요. 결국 이제 쿠폰이 나오게 되면 소비 쿠폰은 이제 보통 편의점 가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때도 편의점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사실 약간 좀 반등세가 꽤 올라왔던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도 뭔가 그런 시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고 싶지만 아쉬운 건 지금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CU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BJF 리테일과 GS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BJF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점포 수가
그나마 비제브리 리테일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여기 우리 좀 퓨어한 편의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GS20으로 갖고 있는데 점포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잘 나갔던 CU조차도 점포수가 이제 하향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편의점의 점포수가 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폐점했거든요. 편의점을 네, 아파트에 편의점이 있는데도? 아파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할 정도로 편의점도 쉽지 않다라는 오. 거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 쿠폰이 있어서 영업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점포 수도 이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가 단기간에 어떤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39,000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지금들의 추가를 해서 단가를 절반 이하 낮춘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들에서 배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려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고요. 대신 남아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러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이 난 만큼 큰 손실이 난 종목에서 손실금은 빼거든요. 그냥 약간 퉁치면 상세를 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뭔가 성장성이 좀 더 보이고 단가가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나마 지금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추매하세요라고 할 텐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 상태에서 추매를 해도 지금 이제 배 이상 올라가야지 본전에 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조금 이제 맞아요. 기대가 너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거랑 이 종목이 약간 상세하는 게 가장 좋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이 더 크지 않다라는 데 저는 안도 그나마 네, 좀 맞아요,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제 평일에 진행하는 뭐 야간투자본부 그리고 매일경제TV에 이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 보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괜찮은 종목 얻어가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다른 데서 좀 많이 극대화시키시고 이쪽에 손실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GS 리테일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 받아주셨네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미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5,200원이고요. 네, 12%요. 55,200원에 12% 비중. 일단은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현대미화 매수하신 지 얼마나 좀 되셨나요? 2024년이니까 작년 3월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꽤 오래 일단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가격이 좀 올랐던 걸 우리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 네. 보유하는 관점에서 현대위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예,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네. 네. 이게 지금 현대위아가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도 사실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현대위아 자체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어떤 흐름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작년 이후로 사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도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K2 전차라든지 이런 방산 쪽 특수화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K2 전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전자포를 지금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K2 전차가 많이 팔리면 이 회사도 당연히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어떤
엄청난 성장을 지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방산사업부가 어느 정도 이거를 상쇄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비슷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월달 고점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 영향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지금 3월달 고점에 도달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매수가보다 좀 아래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비중이 그래도 한 12% 정도 되시니까요. 수익이 좀 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량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한 20% 정도까지는 좀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일단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권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이 회사가 기대감만 있고 뭐 실적이 안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실적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100억 원대 후반이었는데 올해 또 2,200억 원 넘어갈 것 같고요. 순이익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은 중장기로 볼 때는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씩 추계 매수를 조금씩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서 한 20%까지 늘리셨다가 그 다음에 목표가는 5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55,200원이신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3월달 고점도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바로 위가 지금 거의 뭐 1년 가장 큰 거래가 있었던 매물 저항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뚫을 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거의 이제 매수가 본전 왔는데 밀리면 정말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비중을 좀 늘리셔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일단 목표가는요. 그래서 5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12%이시니까요.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8% 정도? 네, 그 정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위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한화.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8,000원에 네. 20%요. 10만 8,000원에 20% 비중. 네. 자,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 사신 지 별로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셨을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네네네. 일단은 한화를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주사. 네? 지주사. 지주사. 네. 그렇죠.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지주사니까 또 한화 자회사들이 상당히 또 똘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또 매력이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한번 이제 아마 매수하신 날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것 같은데 화요일인 것 같은데요. 이때 급등을 한 이후로 지금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인데 조금 이제 10%대 떨어지는 날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한화 어떻게 볼까요, 현재는? 근데 저랑 성향이 아예 반대셔가지고 108,000원짜리면은 저는 못 들어간 자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마지막 숏타임으로 한 번 더 쏘고 올릴 때 사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포모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어요. 이런 날은. 네. 이거 안 사면 야 이거 더 가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놓고 개미들을 열심히 꼬셨는데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갔던 거를 한 번에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주봉상 봤을 때 장대 음봉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렇게 봉을 안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이건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수가 있는 차트가 돼버린 거라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 차트 잠깐 보니까 월봉인데요. 이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고점까지 가게 되면 300% 넘게 올라갔습니다. 3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에서 내가 더 먹겠다고 들어가신 건데 그 전에 보게 되면요. 똑같은 과정 나왔던 게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2006년, 7년도 때도 똑같이 300%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월봉 보게 되면은 음봉 떨어진다더니 못 올라와요. 걔가 지금 20년 넘게 왔거든요. 그럼 지금 물리게 되면 또 언제 올지 모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PBR 뭐 지금도 아직 한 배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0.8배까지 갔던 종목이고 그 아래 0.5배가 안 되던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지주사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노출은 다 된 것이고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 건데 원체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약간 좀 차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이미 승계도 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유승 이제 나이만 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지주사가 더 올라가는 것 자체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리스크 관리만 좀 말씀을 들어본다면 지금 여기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중에서 내려왔을 때 저가 자리가 81,700원이 이제 올라간 폭의 절반 내려온 자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8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8만 원을 깬다가 되면 아 이거 진짜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로 덜어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다시 매도하려는 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앞에서 산 사람들조차도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달 전에 산 사람들까지 다 지금 손실 구간에 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올라왔을 때 나와야겠다라는 관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단기 반등을 주게 되면 오히려 단기 반등 줄 때는 최대한 나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반등 바로 안 나오고 8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가 되면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다시 반등 주는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까지 저희가 상담 이야기 해봤습니다. 묘하게 오늘 종목 상담들이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하나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흥했던 종목들에 빠르게 매수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좀 상투를 잡는 경우들. 오늘 좀 세 가지나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시장의 급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대응책이 좀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4,300원. 네, 24,300원. 24,300원. 비중은요? 네, 비중 50%입니다. 자, 매수가가 24,300원이면 10년 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와, 그러시군요. 예전 사이클,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차화정 맞죠? 차화정이 아니군요, 이때가. 그 전에 조선 사이클을 가져갈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새삼 이렇게 보니까 조선 덜 올랐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박철수 매니저 연결해서 삼성중공업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 넘게 들고 계셨는데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거겠죠? 여유자금이신 거잖아요, 그죠? 들리시나요? 연결이 지금 네, 일단은 네,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아무래도 지금 10년 넘게 끌고 오신 걸 보니까 네. 아직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안 좋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들 쪽에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단기 차익 매물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네.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뭐 주선은 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미국은 사실 이 조선의 어떤 자금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쪽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에 의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선 쪽에서 기술력을 제일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노이즈만 좀 끝나고 차익 매물만 좀 소화가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4,500원 이 정도까지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보면 한 14,000원.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반등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길게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사실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건데 비중이 조금 적으셨으면 제가 사실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평단을 좀 낮추고 싶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절대 더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뭐 14,000원 그 언저리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간다고 하면 그때는 뭐 조금 더 사실 수는 있겠지만 50%나 되시기 때문에 평단을 극적으로 낮추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리시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뭐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요.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조선주들이 또 그 당시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18,000원,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또 다시 또 업황이 또 안 좋아진다 그러나, 이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도 섹터가 바뀐 거니까 그때는 다른 걸로 옮기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까지 뭐 큰 문제는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이 드디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적 감안하면 일단은 2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14,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잠시 현금화 시키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4,000원 정도는 보셨다가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너무 힘드시겠지만 10년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하지만 일단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오히려 매수하신 가격보다 또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진짜 오래 들고 계셨는데 그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일각에서는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그룹 그리고 하나오션에서는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주가도 잘 올라갔었는데, 삼성중공업이 그때 살짝 실적 미스가 났는데 그 분량이 2분기에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삼성중공업 2분기 때 좀 더 잘 갔으면 좋겠고, 시청자님도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로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코오롱이고요. 코오롱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는 52,300원 10%예요. 52,300원 10%.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시청자님 혹시 7월 1일에 사셨나요? 네, 하여튼 며칠 안 됐어요. 네. 이게 매수하셨을 때 고점까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고점에서 좀 내려올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58,000원 갔다가 내려와서 제가 52,300원에 샀고요. 예. 또 그저께인가 56,000원 한번 갔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단기 조정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이가람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이면 잘하면 아마 제가 방송하는 제 공개 방송을 보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코오롱을 제가 그 앞에서 사실 제가 들고 있었고 매매하고 있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코오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아래에 있었고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인 건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저희 관점은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지금 봤을 때 요 PBR 밴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 0.43배가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가 PBR 밴드 상에서 걸리는 저항 자리인데 여기가 51,900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 봤다면 제가 아마 여기서 저 한번 팔았다라고 언급했을 텐데 딱 그 자리부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PBR 밴드가 0.5배보다 아래인 건 맞는데 PBR 밴드상 봤을 때 저항 라인 때 걸리는 위치였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 PBR 종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단순히 저 PBR이 아니라 저 PBR인데 자회사들이 성장하면서 뭔가 주전차 더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도 코오롱 트쇼지능과 코오롱 인더만 따졌을 때도 그 지분 가치만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코오롱 인더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코오롱 인더가 잘 나오는 이유가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그 섬유 자체, 의류 섬유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에 코오롱 스포츠가 중국 거가 있는데 그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고 작년 대비 이미 100%가 성장할 거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이상의 더 엄청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코오롱 인더가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서 코오롱도 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 윗자리 내려올 때 저는 이제 다 팔고 없습니다만 저 또한 다시 이제 또 살 생각을 하고 있고 코오롱 인더도 같이 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다가 요거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코오롱을 추가 매수해서 아래에서 잡으시든지 아니면 코오롱 인더를 그냥 아예 바스켓으로 해서 아래짜리 한 4만 원대 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 같이 뭔가 좀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7월 달, 8월 달 사이에 2분기 발표 나올 거니까 발표가 나오면서 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고 올해 내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이다라고 봤을 때 코오롱 인더가 올라가면서 코오롱 같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이거는 좀 더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가격은 말씀드리면 만약에 코오롱을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면 아래자리 왔을 때 한 37,500원 정도에서 분할로 조금씩 한번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코오롱을 냅둬놓고 코오롱 인더로 가서 코오롱 인더를 4만 원대 오게 되면 이 종목을 조금씩 한번 분할로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7월 달에 2분기 발표 나오면서 분명히 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보니까 이 종목은 7월 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더 충분히 매수가 올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박철순 대표님, 0715님, 현대로템입니다. 자 매수가가 19만 6,100원. 그 비중이 꽤 많네요. 30%이십니다. 이 전화 상담이 아니라서 직접 언제 좀 매수 타이밍을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급락하고 있는데 더 떨어져서 불안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도 수주 나오자마자 바로 속보로 이렇게 해드리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좋았다 했는데 다음 장부터 바로 이제 세론 물량들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호재에 샀는데 대응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2차 계약 성공 소식이 들리자마자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피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아직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상태에서라면 지지선을 확보하는 그 순간까지는 일단은 당연히 좀 피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만 소화가 되면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기회를 한번 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2차 수주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게 유지 보수까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대수의 K2전차가 가도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적인 면에서 한 단계 레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번에는 1차는 다릅니다.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폴란드 내에서 폴란드 방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거기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보면은 생산 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 이런 수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또 아시다시피 나토 같은 경우도 국방비를 이제 나토 가입 국가 같은 경우가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지만 저점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저도 적극 공략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약간의 횡보성을 보였던 6월달 초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씩 늘리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다시 한번 일단 1차적으로는 최고가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너무 지금 매도 강도가 좀 센 편이고 이거를 연속 장대 연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 하단은 또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잠시 현금화를 시키시거나
최소한 50% 이상은 현금화를 시키셔야지 그 다음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50% 이상 비중은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우리가 좀 찬스를 노릴 타이밍을 잘 트래킹해보고 잘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제약요. 셀트리온 제약이죠? 예. 네,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만 원에 5%요. 5만 원. 와, 왜 목소리가 좋으신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예. 네, 일단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그러면? 예, 6월 23일 날 매수했는 것 같아요. 야, 6월 23일이면은 매수하시기 힘든 타이밍일 수 있었는데 예.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셀트리온 제약? 이게 뭐 실적이 괜찮다 그러는데 네. 이제 전문가님이 실적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또 얼마 네. 가면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와, 근데 진짜 매수 타이밍은 너무 좋으셨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수익 너무너무 예. 축하드리고요. 예, 예. 자, 셀트리온이 최근에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잘 타면 수익률 더 올릴 수 있을지 이가람 매니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좋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오늘 나왔던 이슈만 보더라도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천억 원 더 투입을 해서 자사를 매입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멘트가 없어요. 어. 결국 셀트리온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약간 눌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제 7월 2일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올라왔던 시점 자체가 그동안 주도주가 올라가던 게 쉬고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셀트리온 올라왔는데 셀트리온은 가장 아시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예. 항상 공매도한테 시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5천억에 대한 규모가 더 8월 달부터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 자체가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가다가 말고 올라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건데 그렇다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 또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셀트리온을 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 셀트리온 제약을 사면서 아마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거는 셀트리온이 자꾸 이제 컨센보다 안 나왔었는데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컨센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저 최소한 컨센 부합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진 기대치보단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기대감이 되면은 이번 거부터는 또 셀트리온이 실적으로 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이제 8월 달부터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셀트리온 지분 매입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올라간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아마 키 맞추기 형태로 따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충분히 지금 5만 원대면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트상 봤을 때 걸릴 수 있는 라인대로 본다면 가볍게 보는 라인대가 6만 2천 원대가 됩니다.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 줘야 이제 그 윗자리인 이제 8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6만 1천 원대를 6만 1천 원대 정도 오게 되면 비중한 조금 3분의 1이더라도 한 번씩은 1차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또 흐름 보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문자입니다. 2161님, 콘텐트리 중앙 매수가 13,100원, 50% 비중인데 3년 넘게 마음고생하다 드디어 평단 왔는데 기간이 길어 욕심내다가 못 팔았다라고 하십니다. 박철순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수익까지 갔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쵸. 하지만 일단은 하반기 때 지난달 말부터 지수가 좀 빠지면서 역시나 빠진 거고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 때 기대감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선 만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SL이 있는데 텐센트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한한령 해지가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중국시장에서 매출을 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바로 이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콘텐츠,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가장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고점은 충분히 도전을 해줄 것 같습니다. 13,500원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콘텐츠 중앙까지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종목 상담 잘해주셨는데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어디 있죠? 네, 저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전 주말 합니다. 주말에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면 저는 미리 보기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고 좀 종목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고 일요일 밤이라고 하니까 천천히 월요일 준비하시면서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주팔자 보러와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쉬는 시간에도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00-4989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계속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